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서울과기대 수리논술 1차 문제 1번 질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거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기대 같은 경우는 일단 어찌되었건 미적분의 진심인 학교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시험 범위도 확통과 기하는 들어가지 않고 1학년 수학, 그 다음에 수원, 수특, 미적. 주로 이제 미적 위주로 내죠. 자, 과기대 문제가 쉽다 어렵다 이런 건 얘가 사실 그런 평가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어차피 각자들 보는 학교의 시험이 제일 어렵고 힘든 거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잘 정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자, 이게 세트형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세트 사이에 얘들아 문제의 연계성은 없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던진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어찌되었건 거기서 질문이 들어온 문제는 주로 들어왔던 건 1-3번인데 어찌되었건 1-1부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는 셈 치고서 그냥 한번 시작해 볼게요. 1-1번. 자, 1-1번을 봤더니 반지름의 길이가 3인 9 안에 내접하는 원뿔의 옆넓이를 S라고 하자. 그때 S를 제곱한 다음에 최대값을 구해줄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배경 지식으로 아니지. 그러니까 기초 지식으로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자.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별거 아닌 거야. 자, 그럼 볼게. 자, 여기서 얘들아, 원뿔이 있어. 원뿔이 있고요. 그렇다면, 자, 원뿔의 높이가 있겠죠? 높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뿔에다 이 옆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모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모선을 우리가 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L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운 얘기잖아. 공간도형과 관련된, 입체도형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전개도를 이용하죠. 따라서 자, 잘라낼까요? 모선을 따라서 얘들아 가이즈를 하게 되면 제가 촥 펼쳐지면서 무슨 꼴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부채꼴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자, 얘가 원래 뭐였어요? 모선이었잖아. 그 다음 여기 이 부채꼴에서 얘들아 호의 길이, 저 호의 길이는 얘들아 사실은 이 밑에 있는 원의 둘레였겠죠. 원의 둘레였으니까 원의 둘레가 어떻게 되지?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2파이 R이 되겠죠. 그럴 때 얘들아 이 넓이, 원뿔의 옆면, 즉 이 부채꼴의 넓이, 이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잖아. 호도법 배웠고요. 호도법에서 얘들아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둘레. 따라서 얘들아 2개 곱하면 되겠네. 자, 2개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2분의 1하고 2는 지워지겠네.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L. 아, 원뿔의 옆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L. 아,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반지름의 길이가 3인 9가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 3인 9가 있고 이 9 안에 원뿔을 내접시키라는 거야. 원뿔을 내접시켜 줄래?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얘들아 원뿔을 집어넣으라는 얘기겠죠? 집어넣으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어찌되었건 얘들아 9니까 9의 중심을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반지름이 3인 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자, 이게 원뿔의 높이라고 한다면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옆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미리 정리했지만 바닥에 반지름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선? 모선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맞지 얘들아? 아, 저 2개를 알아야지 내가 풀 수 있는 거구나. 그럴 때 자, 이 높이요. 원뿔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리냐에 따라서 높이는 변할 거거든. 변할 거니까 높이도 변수예요. X라고 하겠습니다. 저렇게 X라고 했을 때 자, 보자 얘들아.
선생님 9의 반지름이 얼마였어? 얘들아 9의 반지름이 얼마였어? 3이요. 9의 반지름이 3이었거든. 그러면 전체 길이가 얘들아 x인데 3을 빼고 나면 요 길이는 얼마야? x 빼기 3이요. 그 다음 9의 반지름이 얼마였어? 3이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제 우리는 r과 l을 표현하려고 l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잠깐 볼게. l은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쓸 거니까 제곱으로 써볼까요? r은요. 밑에 있는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니까 역시 이것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거니까 r의 제곱이라고 해볼까? 자, 밑에 있는 요 삼각형에서 얘들아 r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에서 높이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 계산하면은 6x 이렇게 r의 제곱은 6x-x의 제곱이 나오는구나. 뭐 산수니까. 그 다음 큰 직각삼각형에서 얘들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게 되면 l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l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r의 제곱이 되네. 그러면 얘들아 r의 제곱이 뭐라고 써 있어요? 6x-x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쏙 대입해봐. 대입하면 누구만 남죠? 6x만 남겠죠. 그러면 r은 루트 씌우면 되고요. l도 루트 씌우면 되겠죠. 맞아 얘들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 살짝 드냐면 지금 얘들아 원뿔을 제법 크게 넣었어. 그래서 원뿔의 높이가 반지름보다 길었어. 그래서 얘들아 요 밑에 있는 넓이를 구할 때 높이에서 반지름을 빼서 짜투리로 얘들아 표현을 했거든. 그때 옆에 있던 샤프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저렇게 원뿔이 길쭉한 원뿔이 아니라 넓적한 원뿔이면 어떡하죠? 예를 들어서 자 반지름이 3인 9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뿔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죠. 자 원뿔을 얘들아 이렇게 집어넣어도 얘들아 9에 내접하는 거잖아. 이해 가시죠?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어떻게 잡았었죠? 모선의 길이를 L로 잡았고요. 그 다음 높이를 표현할 거야. 높이를 표현할 건데 쭉 연결하면 중심과 연결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높이야. 높이를 아까 우리가 뭐라고 놨어? X라고 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 반지름이 3인데 X가 빠졌으니까 얘들아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3-X가 될 거고요. 아까랑 얘들아 아까는 x 빼기 3, 짜투리가 x 빼기 3이었는데 지금은 얘들아 3-x여서 식이 다르잖아. 그럼 이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닐까? 따라서 당연히 몇 가지 경우로 나눠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샤프한 친구들이 탁 지적할 수 있는 거야. 사실 그게 맞고.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게. 지금 이 9의 반지름이 얼마였지? 3이요. 이 9의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3이요. 그 다음 이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은 아까 우리가 뭐라고 놨죠? R이요. 그러면 얘하고 연결하면 또 얼마요? 3이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몇 개? 2개.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몇 번 쓸 수 있어? 아까랑 똑같이 2번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 볼게. 자, 어디를 볼까요? 자, 여기. 요 직각삼각형에서 얘들아 R을 가지고 얘들아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볼게요. 뭐의 제곱은? R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얘들아 전개한 다음에 얘들아 빼봐. 빼면 얘들아 쟤랑 똑같이 누가 나와요? 6x-x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야. 다시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x제곱 더하기 r의 제곱. 그런데 r의 제곱은 6x-x제곱 대입하면 아까랑 똑같이 뭐가 나와? 6x가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 답지 구성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원뿔의 높이 x가 당연히 얘들아 높이니까 0보단 커야죠. 그 다음 높이가 얘들아 반지름보다 뭐 할 때야? 짧을 때죠. 짧을 때라고 딱 분류해서
R제곱과 L제곱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 저쪽 원뿔의 높이가 반지름보다 길 때. 그런데 저기서 3을 만약 안 썼다면 여기다 뭐 3 포함시키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길이가 얘들아 끝까지 올 수는 없죠. 끝까지 오게 되면 얘들아 원뿔이 안 만들어지고 그냥 직선 하나 생기니까 x가 얼마가 될 수는 없겠구나. 6이 될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얘들아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시고요. 이때도 얘들아 계산 결과. 이때의 계산 결과가 뭐하지? 같죠. 같으니까 요거 살짝 계산하는 거 딱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구분해서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울게. 어차피 높이의 x는 0보다는 길어. 높이니까 일단 0보다는 커야 한다. 그 다음에 길이가 아무리 길어져도 얘들아 9의 지름이 6이니까 6보다는 뭐 해야 한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구간을 합쳐버려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r의 제곱은 6x-x의 제곱 따라서 r은 루트 6x-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l의 제곱이 6x니까 l은 루트 6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겉넓이를 지금 옆넓이를 문제에서 s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가 기초주의치로 확인했었죠?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었죠?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l. r이 얘들아 얘고요. l이 얘니까 루트 6x의 루트 6x-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이거 제곱하라고 돼 있잖아. s를 제곱하라고 돼 있으니까 s를 제곱하면 파이의 제곱. 제곱하면 루트는 벗겨지겠네. 벗겨질 거고요. 잠깐 6x가 있고요. 이건 x로 묶으면 6x의 제곱, 그 다음에 가로 열고 6x의 제곱, 잠깐만요. 6x의 제곱이 되겠고 그럼 뭐가 되겠지? 6-x. 자, 요렇게 얘들아 s의 제곱이 정리가 될 거야. 그럼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하고 1차 곱했으니까 몇 차 함수죠? 3차 함수가 되겠죠. 전개해보면 36x의 제곱 되고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6x의 3승 맞으니까 식은 맞습니다. 그러면 자 볼게. 구간은 얘가 0과 6인데 양 끝점이 제외되어 있어. 열린 구간이고요. 얘 무슨 값을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래. 물론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0에서 접하고 6을 통과하니까 3차 함수의 비례관계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논술답지는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 그냥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나 이 3차 함수를 그리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럼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s의 제곱으로 해서 만들어진 요 함수를 얘들아 이름을 하나 붙여줄까? 자, 이 함수를 얘들아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fx라고 부르자. 그러면 나는 얘를 그리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럼 잠깐만 전개 좀 한번 해볼까? 자, 뭐 6파이 제곱은 그냥 숫자로 빼놓고요. 그 다음 6파이 제곱 뺐으니까 x의 제곱이랑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6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6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6파이 제곱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자, 요거 미분하면 12x.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얘들아 0이 되는가? 자,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는 건 얘가 간단하니까 계산 과정 길게 끌고 갈 필요 없어.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에 0하고 얼마야? 4가 될 거야. 그러면 교과서에 나온 증감표, 가급적이면 증감표를 만들어서 극대극소를 판단하는 게 득점 포인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자, 0의 왼쪽에서 도함수의 보 마이너스요. 0하고 4 사이에서 플러스요. 그 다음에 4의 오른쪽에서 마이너스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빨리 계산하죠? 에이, 모양은 우리가 사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증감표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그러면 함수는 0의 왼쪽에서는 감소하고요. 0과 4 사이에서는 증가하고요. 4의 오른쪽에서는 감소하죠. 그 말은 0에서는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소가 될 거고요. 4에서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극대가 되겠네. 자, 따라서 그려볼까요? 아니, 이제 다 구했으니까. 자, 선생님, 어차피 이 함수 다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함수 그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얼마? 0, 여기가 얼마? 6, 여기가 얼마? 4, 이렇게 될 텐데, 문제에서 얘들아, 다 그릴 필요 없대. 누구하고 누구 사이만 그리라고 돼 있어? 0에서 6. 게다가 끝점은 제외야. 그럼 얘들아, 요만큼만 그리면 돼. 이게 바로 얘들아, 누구의 그래프야? fx. 바꿔 말하면 s제곱의 그래프야. 그런데 무슨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어디서? 4에서 누구는? s의 제곱은 극대이면서 최대이다. 따라서 얘들아,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구해줘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네요. 최대값을 구해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s의 제곱을 뭐라고 얘기했죠? fx라고 얘기했잖아. 따라서 얘들아, f에다 얼마 대입하시면? 4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자, 요 식에다 얘들아 4 대입하시고요. 4 대입해서 열심히 계산하시면 192 파이 제곱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최대값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1번은 얘들아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고 쉬운 문제일수록 답지를 구성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0에서 6이라고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0과 3 사이, 3과 6 사이가 방식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득점 포인트였던 것 같아.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바로 이어서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1-2번도 얘들아 그냥 어떤 제시문도 없이 그냥 바로 질문을 던졌죠.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원이 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 제곱은 0이요. 자, 이 원이 얘들아 또 다른 원.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뭐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뭐야? 코사인 제곱 알파야? 코사인 제곱 알파네. 중심은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얘들아 코사인 알파, 반지름이 코사인 알파인 그런 원이 있대요. 그 다음 또 다른 원이 있어요. 뭐야? 반지름이 중심은 원점이야. 얘하고 얘는 얘다 중심이 똑같아. 그러니까 동심원이 되겠죠? 그런데 얘들아 얘는 반지름이 사인 알파래요. 그런데 얘들아 봤더니 문제에서 알파의 범위를 줬죠? 누구하고 누구 사이야? 0하고 얘들아 2분의 파이 사이야. 그럼 얘들아 알파는 일사분면이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전부 다 양수가 되겠네. 맞나요? 자, 이것도 원인데 두 개의 원이 주어져 있고 이 원과 이 원과의 교점, 이 원과 이 원과의 교점 중에서 일사분면 교점을 뭐라고 부르겠다? P, Q라고 부르겠다. 그럼 누가 P고 누가 Q예요? 그냥 우리가 정하면 되죠.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이 아마 두 개가 생길 텐데 일사분면 교점을 뭐라고 부르겠다? P라고 부르겠다. 얘하고 얘하고 교점도 두 개가 생길 텐데 일사분면 교점을 Q라고 부르겠다. 자, 문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봐봐. 얘하고 얘는 중심이 원점으로 일치한다. 동심원. 그 다음 0과 2분의 파이 양 끝점 제외예요. 요 사이에서 코사인 알파 0과 1 사이, 사인 알파 0과 1 사이. 즉 무슨 얘기야?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알파도 사인 알파도 다 양수이면서 1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둘 다 1보다 작아. 그러면 선생님 둘 중에 누가 커요? 그건 얘들아 알파가 예를 들어서 45도일 때는 두 개가 같겠죠? 그 다음 뭐 알파가 45도보다 작을 때는 코사인이 클 거고요. 알파가 45도보다 클 때는 사인이 클 텐데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거든. 그냥 어찌되었건 반지름이 하여간 1보다 작고 알파가 45도일 때 빼놓고는 둘 중에 어느 원이 큰지는 얘가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어찌됐건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둘 다 얘들아 공통점이 뭐야? 중심이 원점이라는 거야. 그럼 뭐 살짝 이렇게 그려볼게. 자, 중심이 얘들아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1보다 작은 원이 있다는 거야. 다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보다 작은 원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은 크기가 누가 큰지는 모르겠어. 물론 같을 수도 있고. 그럼 일반화되게 그리면 이렇게 얘들아 원이 있다는 거지. 원이 있는데 자 여기 주어 얘가 주어인데 얘도 얘들아 원이잖아. 얘도 원이거든요. 양변에 얘들아 4분의 1 더하고 4분의 1 더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1 더하면 중심이 얘들아 2분의 1,0이고 중심이 2분의 1,0이고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이란 말이야. 색깔 다른 걸로 표시해 볼게. 그럼 2분의 1은 어디 있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긴 뭐 대충 그릴게요. 대충 한 요쯤 있다가 칠까요? 자, 중심이 2분의 1,0이고요.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원점 지나가겠네. 원점 지나가니까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원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기존에 있던 하영원과 각각 두 군데서 만나는데 일사분면만 쳐다보겠다는 거야. 그럼 요점? 여기도 교점? 그래. 이 두 개 각각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하나를 P, 하나를 뭐 Q라고 부르겠다는 거지. 이해는 가요? 그러면 하나를 P라고 놓고 하나를 Q라고 놓고 원점을 찍고 그럴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삼각형 O, P, Q 자, 이런 삼각형이 있을 거래. 저 삼각형 넓이에 뭘 구하라고 돼 있어? 최대가 되었으면 좋겠대. 저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었으면 좋겠대. 아, 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뭘 구하라고 돼 있지? 알파 값.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알파 값을 구해줄래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 원이 어느 원인지, 이 원이 둘 중에 어느 건지 몰라. 모르거든? 따라서 얘들아,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 그냥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정도만 이해할 수 있고요. 사실은 얘들아 어쩔 수 없이 얘들아 교점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 수능이나 내신 공부하면서 원과 원을 연립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거든. 그런데 논술에서는 늘 있는 일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안 해본 계산이라고 낯설어 하지 마시고 그냥 필요하면 연립하면 되죠. 우리가 가진 건 체력과 시간인데. 자, 그러면 연립해 볼게. 얘하고 얘를 연립할 거야. 그럼 얘들아 볼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얘 넘기면 뭐가 돼? x가 될 거야. 그러면 x의 제곱 y의 제곱 대신에 뭘 써? x라고 쓰고요. 뭐야? x가 벌써 구했어? 선생님 교점의 x좌표는 코사인 제곱 알파인데요. 연립하자마자 나왔어. 그 다음 y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선생님 y값은 뭐 어떻게 구하긴? y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선생님 y값은 제가 어떻게 구할까요? y값은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한다면 자 봅시다. y제곱은 코사인 제곱 알파에서 빼기 x의 제곱이요. 근데 x가 이거라며. 이거니까 얘들아 얘를 제곱하게 되면 제곱인데 또 제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4제곱이 되겠네? 그럼 얼마로 묶을 수 있죠? 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네? 그럼 얼마가 남죠? 잠깐만 어차피 1사분면이 중요하니까 이쪽은 잠깐 지우고 자 묶으면 얘들아 1 빼기 뭐가 돼요?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될 거고요.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뭐야 이거?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잖아. 따라서 얘들아 이거 사인 제곱부터 쓸까요? 자, y제곱이 얘들아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나는 얘들아 y를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럼 y는
원칙적으로 여기다 뿔마 2개 나오겠지. 여기다 루트 씌우면 2개 나올 텐데 1사분면 점이야. 1사분면 점이니까 당연히 y는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다시요. x좌표는 한 큐에 나왔고요. y좌표에다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이해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점을 뭐라고 놨지? p라고 놨나? 그럼 p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x좌표는 코사인 제곱 알파. 그 다음에 y좌표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자,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사실 거의 똑같은 계산이잖아. 이거하고 이거를 연립하라고 돼 있고 얘들아 이거 대신에 그냥 이거만 나오는 거 바뀌는 거 아니야? 방식은 똑같은데 그럼 선생님 저 과정을 또 써야 될까요? 시간도 없고 답지도 없는데 그러면 그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교점 Q도 같은 방식으로 연립하면 왜? 어차피 계산 과정 똑같으니까. 맞아 얘들아. 이렇게 그냥 퉁치면 돼요. 교점 Q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Q는 자 X좌표가 Q는 선생님이 미리 계산해 놨거든요. 그러면 Q는 X좌표가 사인 제곱 알파 그 다음에 Y좌표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점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P점 나왔고 Q점 나왔는데 우리의 시선을 강력하게 끄는 특징이 뭐죠? 두 점에 무슨 좌표가 똑같아? Y좌표가 똑같아. 그 말은 무슨 얘기죠? P점의 높이와 Q점의 높이가 뭐하다? 같다 이 얘기죠. 아까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 삼각형에서는 P점과 Q점의 높이가 다르게 나왔는데 직접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같더라. 그러면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가 관심 있는 거니까 점만 찍어 볼게요. 원점 높이가 같은 두 개의 점 하나를 P, 하나를 Q 그러면 높이는 얘들아 얼마였죠?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 다음 P점의 X좌표 P점의 X좌표가 뭐였죠? 코사인 제곱 알파 그 다음에 Q점의 얘들아 X좌표는 뭐였죠? 사인 제곱 알파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구나.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자 삼각형의 넓이를 얘가 문제에서 변수를 정해줬나요? 아니요. 자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까지는 괜찮아. 높이가 얘들아 얼마인 건 자명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 이게 좀 우리의 딜레마죠. 요 길이 이게 밑변인데 여기서 이걸 빼면 될 텐데 그럼 얘다 누구에서 누굴 빼면 돼? 사인 제곱 알파에서 누구를 빼면 돼요? 이걸 빼면 될 텐데 문제는 이거지. 야, 이 점과 이 점 P점이 여기고 Q점이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 높이가 똑같다는 것만 알고 있지 두 점의 얘다 X좌표가 이거고 이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사실 모르거든. 그 말에 이 두 개가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양수가 나오지만 두 개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음수가 되거든. 어떻게 밑변의 길이가 음수가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뭘 붙이면 돼? 절대값.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게 뭐가 되었으면 좋겠대? 최대가 되었으면 좋겠대. 이게 최대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식을 좀 제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럼 잠깐 볼게. 우리가 아는 거. 절대값. A-B와 절대값. B-A는 뭐하다? 같다. 이건 그냥 중학교 때 배운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잠깐 볼게요. 절대값.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거하고 누가 똑같죠?
절대값.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어차피 같은 얘기잖아. 맞나요? 그럼 선생님 굳이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당근이 있죠. 왜?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거 얘들아 공부 좀 하셨다면 삼각함수에서 잘 나오는 모양인데 저거 얘들아 교과과정 바깥이지만 그러니까 답지에다 배각공식이란 말은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덧셈 정리라고 쓰시는 게 좋아. 선생님 이거 배각공식 쓰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얘들아 누구하고 똑같죠? 코사인 2알파하고 똑같잖아. 그럼 다시요. 선생님 밖에는 얘는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있는데 이 앞에 누가 있으면 2가 있으면 이것도 얘들아 배각공식이죠. 그럼 2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4분의 1. 자, 이거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뭐가 돼요? 사인 2알파 절대값. 코사인 2알파. 질문, 알파가 얘들아 범위가 뭐였죠? 여기 볼게요. 알파의 범위가 뭐였어? 0과 2분의 파이 사이거든? 그럼 얘들아 2알파는 범위가 어떻게 돼? 2배 했으니까 얘들아 0과 파이 사이요? 이거 몇 사분면이야? 1사하고 2사인데 그러면 1사분면에선 플러스 2사분면에선 마이너스니까 절대값 못 벗기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아직 판단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사인 2알파는 뭐예요? 2알파가 얘들아 1사하고 2사야. 거기서 사인은 부호가 뭐지? 양수요. 그러면 양수는 절대값 안에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넣었다 뺐다 자유로운 거 아닌가? 맞죠? 따라서 얘들아 사인 2알파를 절대값 안으로 넣을게. 넣으면 어떻게 되죠?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4분의 1 절대값 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다시 선생님 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 이거에다 배각공식 한 번만 더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몇 배 해주고요? 2배 해주고 다시 2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다시 써볼게. 8분의 1 절대값 뭐가 돼요 이거? 2 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 뭐가 되지? 사인 4알파가 되겠네. 아 선생님 덧셈 정리 바꿔 말하면 배각공식 몇 번 쓰고 있어요? 2번 써서 식을 최대한 줄였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최대가 되었으면 좋겠대. 자 이게 최대가 되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얘들아 4알파야. 알파의 범위가 얘들아 0과 2분의 파이 사이였는데 4알파니까 4배 하면 어떻게 되죠? 4배 하게 되면 4알파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으니까 한 바퀴가 되겠죠. 한 바퀴야. 즉 0도에서 360도 사이가 되거든. 그렇다면 자, 요 값은 얘들아 언제 최대가 되겠니? 라고 한다면 요 안에 있는 사인 값이 얼마가 될 때? 1 또는 마이너스 1 절대값 붙이면 어차피 1일 때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인 4알파가 1이야. 그럼 얘들아 4알파가 얼마란 뜻이야? 사인은 언제 1이 돼? 2분의 파이요. 다시 사인 4알파가 마이너스 1이야. 사인은 언제 얘들아 마이너스 1이 되죠? 2분의 3파이요.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둘 다 얘들아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오죠. 따라서 얘들아 알파는요. 4로 나누시면 8분의 파이요. 알파는요. 4로 나누시면 8분의 3파이요. 이렇게 해서 알파의 값 두 개를 구할 수 있겠구나. 아 선생님 이 과정에서 일단 약간 덧셈 정리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각공식을 2번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각을 우리가 줄여나갔거든. 각을 통일시켰거든. 그 과정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문제 풀면서 그냥 연습하시는 거죠. 연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바로 이어서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그냥 항상 딜레마에 있던 뭐예요? 속도, 거리, 시간. 이거만 나오면 그냥 그렇게 또 어쩔 줄을 몰랐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문제 잘 읽고 상황을 그냥 간단한 그림으로 정리하고요. 거기서부터 그냥 하나하나씩 그냥 씩 세워나가면 되는데 어려워. 그래 어려워. 자 1-3번 볼까?
자, 문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 A와 B가 경주를 하고 있다. 계속 앞서고 있던 A가 결승선을 90m 앞두고 넘어졌다. A가 넘어져서 질퍽대고 있는 동안 B는 2m/s, 시간에 다니는 초인가 봐요. 2m/s의 일정한 속도로 달리면서 A를 추월했대. A를 추월하고서도 계속해서 달려서 B가 A를 추월한 시점에서 몇 초가 지났을 때, 10초가 지났을 때 A가 이를 다시 악물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 이제 A가 다시 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A의 속도를 AT라고 하고 B는 계속해서 E로 달리고 있다가 뒤에서 A가 쫓아오는 걸 보고서 T 더하기 2의 속도로 속도를 높여서 달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던 A가 이기기 위한 실수 A의 조건을 구하시오. 어렵네. 네, 어렵네요. 표현이 얘들아 그냥 애매하네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가 결승선이요. 자, 여기가 A가 넘어진 지점이요. 문제에 가면 넘어진 지점에서 결승선까지는 90m요. 자, 90m가 됐어. 그런데 B가 여기 지금 A가 얘들아 넘어져서 누워있어. 그런데 얘들아 B가 2m/s의 속도로 얘들아 뒤에서 막 달려와서 추월을 했어. B가 달려와서 추월을 했어. 얼마의 속도로? 2m/s요. 그렇게 얘들아 추월한 시점부터 몇 초 동안? 10초? 야, 1초에 2m씩 10초야. 그럼 얘들아 몇 미터 왔다는 뜻이야? 20m 왔다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 B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얘들아 누워있던 얘들아 A가 벌떡 일어나서 마음 다잡고 뛰기 시작했어. 그럼 B는 계속 뛰겠지. 근데 얘들아 누가 이겼으면 좋겠대? A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B가 여기서부터는 B가 얼마의 속도로 달리죠? 여기서부터는 B가 문제에서 얘들 얼마의 속도로 달린다고 돼 있어? T 더하기 2요. 자, 그러면 속도 알고 있고요. 거리 알고 있잖아. 이 거리 얼마예요? 70m죠. 그러면 B가 이 속도로 70m를 달려서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T라고 부를까요? 아, 이 T하고 구분해야 되니까 뭐라고 할까? T1이라고 합시다. 자, 대답해주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왜? 얼마의 속도로? 얼마의 속도로 얘들아? T 더하기 2의 속도로. 맞아. 맞나? 잠깐만 문제 좀 확인해 볼게. 얼마의 속도로? T 더하기 2의 속도로. 맞아요. T 더하기 2의 속도로 몇 초 동안? T1초 동안 쭉 달리면 몇 미터를 달린다는 얘기야? 70을 달려서 결승전에 도착했다 이 뜻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선생님, 뭐야? 움직인 거리 구하래. 움직인 거리잖아.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70이라고. 시간은 여기서부터 얘 카운트하면 0부터 시작해서 몇 초 걸렸다고? T1초 걸렸다고. 그럼 속도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속도는 얼마였죠? T 더하기 2라고요. dt. 이렇게 얘들아, 속도를 정적분하면 변위를 구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변위나 움직인 거리나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자, 식 세워볼까? 이거 식 세우면 어떻게 돼요? 적분한 다음에다 T1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2분의 1 T1의 제곱, 그 다음에 적분하면 2T 대입하면 2T1. 자, 그게 얼마? 70.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얘들아, 2배 할까요? 인수분해 되나? 14 곱하기 10, 차이 4개. 오케이, 될 것 같은데? 맞죠?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해 돼서 얘들아, 이거 t값 구하시면, 저거 t값 구하시면 얼마 나올까요? t값이 10이 나옵니다. 단위는 얘들아, 초였죠? 질문! B가 남겨진 70m를 t 더하기 2의 속력으로 달려서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t1이라고 놨고요. 그걸 계산했더니 10초가 걸렸어. 10초가 걸렸거든. 그럼 이제 A한테 와봐. A는 얘가 여기 누워있다가 이제 어떻게 됐지? 일어섰어. 그리고 굳은 각오를 하고서 달리기 시작해. 얼마의 속도로 달린다고 돼 있죠? AT. 미터 퍼 세컨. 자, AT의 속도로 달릴 거야. 몇 미터를? 90m를 달릴 거라고. 90m를 달릴 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A가 B를 이겼으면 좋겠대. 근데 B가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10초 걸려. 그러면 A가 그 10초 동안 이 속도로 달려서 그 거리가 90보다 뭐하다면? 크다면 똑같이 10초인데 얘는 70을 뛰었어. 얘는 10초 동안에 90을 넘게 뛰었어. 그럼 누가 더 빨리 뛴 거야? 누가 결승전에 빨리 들어오겠어? 만약에 70 뛰고 얘가 90 뛰었어. 그럼 정확하게 결승전에 어떻게 돼? 동시에 도착하겠지. 10초에. 근데 얘가 만약 90보다 더 뛰었어. 그 말은 얘들아, 사실 여기 지나쳤다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먼저 들어온 거지? A가 먼저 골이 난 거고 이긴 거죠. 역전에 성공한 거잖아. 즉, 선생님, B가 결승전까지 도착하는 그 10초 동안 A는 얼마나 달릴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자, 달린 거리는 뭐예요? 인테그랄 0에서 10까지 속도가 얼마였어요? AT였나요? DT. 이 달린 거리가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얼마보다? 90보다 뭐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10초 동안 A가 달린 거리가 90보다 더 커? 그럼 얘들아 A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접근하면 어떻게 되죠? 자, 0에서 10까지 AT, DT 이게 90보다 크면 되겠네. 그러면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AT의 제곱 0에서 10까지 이게 20보다 크면 되겠네. 그러면 10 대입하면 100. 100을 2로 나누니까 50이에요. 이게 왜 20으로 바뀌었지? 뭐야 이거? 90이요. 90이요. 맞지 얘들아? 자, 그렇다면 A 구하는 거였으니까 A는 나눠주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9가 되겠네. 따라서 A의 속도가 얘들아 AT인데 그때 저 A가 5분의 9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결국 결승선에 누가 더 먼저 도착할 것이다. A가 먼저 도착해서 우승을 할 수 있겠구나. 그냥 저렇게 수직선 위에 얘들아 이렇게 달리기 문제, 속도 문제는 수직선 위에 정리하시면 그래도 어찌됐건 이해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거리 중에 2개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얘들아? 그거 이용해서 그냥 풀이 과정은 얘들아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이해는 가? 오케이, 힘내자.